안녕하세요. V터치 김석준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서 책을 보다가 불을 못 끄고 잠들어 버렸네요. 가수 이정현 씨가 호텔에서 떡실신 인증샷을 SNS에 올렸었거든요. 커튼도 못 치고 불도 못 끄고. 졸릴 때 침대를 벗어나 불 끄러가는 경험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1999년 1999년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기계가 사람과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의 시종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사실 저건 너무 먼 미래다, 그냥 공상과학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현실은 침대를 벗어나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로봇이 시정을 들어주는 이런 세상이 오려면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뭐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IBM에서 만들었던 왓슨 그 퀴즈 게임을 휩쓸었던 뭐 인공지능 로봇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고민은 꼬리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요. 저는 지금부터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기계는 다르죠. 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르니까 당연히 기계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사람과 기계 사이에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마우스, 키보드, 리모컨과 같이 사람의 의사를 기계에게 전달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 휴먼 인터페이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가리키고 이렇게 세상과 소통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은 대부분의 정보를 눈과 귀로 듣고요. 그리고 표현은 말과 손끝으로 거의 대부분을 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사람과 기계 사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울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말을 하면 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기계의 경우는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선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죠. 과정이 굉장히 늘었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특정 위치를 포인팅할 때 그냥 가리키면 되거든요. 근데 기계한테는 마우스를 잡고 커서를 이동시켜 이 점이야 라고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지만 컴퓨터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키보드, 마우스, 리모컨 이런 도구들을 써야 했거든요. 이게 사람과 기계의 접점,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 도구를 배워야지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타자 배우고 컴퓨터 시작하셨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계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도구를 배워서 기계한테 말을 해준다. 굉장히 복잡하고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냥 다시 원점 사람에서 생각을 해서 아톰처럼 기계가 그냥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때는 사실 사람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우리 옆에 많이 와 있죠. 모두가 느끼고 있고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인식.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타자를 배우듯이 배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말을 배우면 컴퓨터가 똑같이 이해를 했고. 볼륨을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4살짜리 아이가 시리랑 대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직은 사실 인식률이 좀 떨어지고 또박또박 말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이 대충 말하고 대충 의사를 전달해도 기계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기술은 점점 발전해 갈 겁니다. 그저 말만 하면은 기계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기술은 발전해 갈 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의 인식률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터치 같은 경우도 마우스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에 커서를 움직일 땐 분명히 배워야 했거든요. 근데 터치는 그냥 가리키면 됩니다. 그냥 누르면 되죠. 아이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 없는 기술이라는 게 마우스와는 좀 다른 점이죠. 사람이 원래 소통할 때 만지고 말하고 가리키고 이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기계로 넘어갈 땐 달라졌어야 됐는데 지금은 동일한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아이가 똑같이 터치를 할 수 있었죠. 기계가 사람을 이해하면 보심과 같이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기계한테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기계가 이해를 하게 되죠. 지금 기계 인터페이스는 점차 사람을 향해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공간이 나타났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 멀어진 경우는 사실 인터페이스의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어진 경우에는 아직도 100년이 더 된 리모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은 너무 많아져서 리모컨 찾느라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버튼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선택을 해야지 조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PC처럼 기능이 굉장히 확장된 이런 기계에는 정해진 몇 개의 플라스틱 버튼으로 제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지금의 리모컨은 화면에 있는 메뉴를 한 칸 한 칸 옮겨서 선택을 하는데 사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을 경험해 본 분들에게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터치와 같은 직관적이고 편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심플하게 멀리서 터치하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영화에서는 사실 아이언맨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포인트 그랩이라고 제스처 인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삼성 TV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을 하는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보면은 멀리서 터치를 하거든요. 이런 영화 그리고 미래를 그린 컨셉 영상에서는 이미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편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걸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뿐만 아니라 뭐 프라임센스라든가 인터페이스 관련된 신기술을 하는 회사들,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 모두가 사실 꿈꾸고 있는 게 이 공간을 넘어선 터치인데요. 실제로는 구현이 안 됐죠.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인수설이 나왔던 프라임센스인데요. 화면에 손을 들고 커서를 움직여서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리모컨을 들고 화면에 커서를 움직여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통 손을 들어 리모컨을 들어 커서를 만들고 이동시켜 선택하는 이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2초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메뉴를 선택하게끔 현재 공간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발전을 해왔고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기술의 혁신, 인터페이스의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의 혁신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사실 발전, 혁신, 진보가 일어나는데 제스처 기술을 만들어 놨더니 유저들은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리모컨이 편해서 리모컨을 쓰는 상황이 됐거든요.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론은 이산이 아니다죠. 제스처로 뭔가 마우스나 터치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뉴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하기에는
제스처 컨트롤러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눈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귀로 보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90%가 넘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만지고 가리키고 대부분의 출력은 입과 손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제스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보조적인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멀리 있으면은 가리키면 된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멀리 뭔가가 있을 때 그냥 가리키기 때문이죠. 2살짜리 아이가 요람해서 어딘가를 막 가리키죠. 그럼 엄마가 저거 뭐야? 말을 해줘요. 뭐 팬이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80% 이상의 정보를 얻는 눈으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의 눈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학습이 필요 없이 매우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저희 V터치는 사람을 기계가 이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좀 전에 아이가 가리키듯이 어딘가를 가리키면은 기계에게 어디를 가리켰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이 간단한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저희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그냥 어딘가를 가리키면 그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화면에 커서를 만들거나 이동을 시켜서 선택할 필요 없고요. 준비 동작도 필요 없고 아무런 도구 필요 없이 V터치 카메라 한 대가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방향성을 인지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커서는 없지만 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밖에서 보는 삼자는 이해를 못하지만 내 시야에는 명확하게 어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스스로 손가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이 화면을 터치하기 위해선 기존에는 가서 눌러야 됐었는데요. 저희 기술은 3차원 카메라가 사람의 눈과 손을 인지를 해서 제가 뭐 슈퍼배드를 가리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손을 향하면 잠시만요. 한번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 좌표계에서 돌아가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화면입니다. 화면이고요. 저기 빨간색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게 저고요. 제가 제 눈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제 손의 위치를 같이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죠. 제가 이 모니터를 가리키면 모니터를 가리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화면을 가리키면 화면을 가리켰다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지금 이게 포인터가 좀 불안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거실 환경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조명 하에서는 문제없이 다 돌아가는데 여기 조명이 사실 저희가 세팅 시간이 적다 보니까 먼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라 제가 화면의 중심을 가리키면 화면의 중심을 향하게 되고 화면의 위를 향하게 되면 위를 가리키고 이게 단순히 손만의 위치를 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눈과 손의 위치를 같이 읽어내서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TV를 제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컨저링을 가리키고 싶으면은 왜 안 되죠, 영준 씨? 네,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구현이 되니까요. 제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롤러코스터를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은 손을 향하면 이게 또 안 될까요? 네. 컨저링이 되고 지금
이 귀퉁이에는 뒤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어서요. 제가 가리키게 되면 뒤로 돌아가고요. 뭐 몬스터 대학교를 클릭하고 싶다. 그러면은 손을 향하면 그 위치로 커서 이동 없이 즉시 메뉴를 누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몬스터 대학교를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뭐 중간에 손을 들면은 잠시만요. 선택을 하고 볼륨을 바꾸고 싶으면은 기존에는 이제 제스처를 손을 흔들어서 화면에 커서를 만들고 메뉴를 한 칸 한 칸 선택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위치에 볼륨 업, 볼륨 다운 버튼이 있어서 사실 그 위치를 가리키면 바로바로 선택이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조명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저희 준비된 영상을 가지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의 오른쪽에는 스크롤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뭐 화면을 넘기고 그 원하는 곳을 가리키면은 어디를 가리킨다라는 거를 눈과 손을 계속 같이 인식을 해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클릭을 지정해줘서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TV 화면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재생 중에 조작하는 버튼이 필요할 때는 손을 화면을 향했을 때만 해당하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때 그 버튼을 눌러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시키고 거기서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을 생략한 게 이제 저희 기술의 장점입니다. 네. 원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람이 어딘가를 가리키면 V터치 카메라가 눈의 위치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손끝의 위치를 찾아내고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아냅니다. 이게 기존 제스처 컨트롤러와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의 제스처 컨트롤러는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프라임 센스나 뭐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커서를 만들고 이동시켜서 선택하는 이 3단계를 반드시 밟아야만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조작을 하기 위해서 커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3단계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즉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선을 하였고요. 그리고 준비 자세가 없기 때문에 즉시 조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이제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작 속도가 한 4배 정도 빠르게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앞으로 많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화면이 아닌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사람과 기계 간의 연결성,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저희는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하고자 하냐면 기존의 커서는 화면에서 커서가 어디를 표시시켜줘야지 내가 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됐거든요. 근데 V터치를 통하면은 그런 화면의 보조적인 정보 없이 내가 내 시각이랑 손끝만으로 어디를 가리킨다라는 명확한 의도, 이거를 기계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통해서 거실 환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게 되잖아요. 뭐 TV를 보면서 뭐 리모컨으로 제어를 하고 그러다가 뭐 더워요.
뭐 스케줄이 궁금하면은 시계를 가리키면은 시계를 가리켰을 때는 TV에 스케줄러를 디스플레이 시켜줄 수가 있고요. 더우면은 선풍기를 가리켜서 선풍기를 킬 수가 있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 수도 있겠죠. 앉아서 사물의 위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을 가리켰을 때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게 링크 값을 전해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화분이 얼마만큼의 물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물을 줬는지 이런 정보들도 연동을 시킬 수 있겠고요. 스피커를 직접 가르쳐 음악을 틀고 볼륨을 조절하고 당연히 가능할 테고요. 졸리면 그냥 불을 가리켜서 끄고 누워서 잘 수도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해봤는데요. 보통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TV 시청 시간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들을 사용을 하면서도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TV를 시청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찾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서 이동해서 켜고 끄고 다시 와야 되고, 난방기를 끄기 위해서 냉방기를 끄기 위해서 이동하고 끄고, 사실 이게 집에서 무수히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빈도수는 저희가 상상을 해본 부분인데요.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내가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내가 이동을 해야지 기계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저희 V터치가 스마트홈을 구현한 데모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가리키면은 그 사물을 가리켰다라는 신호를 PC에서 저희가 무선으로 조명에 전송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조명을 가리키면 조명이 켜지고, 조명을 잡으면은 조명을 잡아서 화면으로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피커를 직접 가리켜서 음악을 틀고, 스피커를 화면으로 던져서 화면 내에서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뭐 화면 내에 필요 없는 아이콘들은 화면 외부로 던져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의 커서는 화면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V터치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결성의 혁신입니다. 화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내 조작 범위, 조작 영역을 화면을 벗어나서 내 눈에 보이는 곳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V터치는 인간이 가리킨 모든 것들이 공간을 넘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결성보다 극대화된 연결성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V터치의 비전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데모가 좀 원활하게 구현이 안 됐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잠실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명함 교환하고 저희 연구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그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제가 이제 명함 교환 통해서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